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뉴스 강재원입니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입니다. 지난 경제 지표를 통해 고용이 둔화되는 신호를 확인하면서 시장은 경기 침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빅스텝, 금리 인하할 전망이 우세했었습니다. 7월에 나와준 소매 판매는 긍정적으로 나와줬고 경기 침체 우려를 말끔히 해소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아직까지 연준의 금리 스탠스가 어떤 방향인지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의 경제 지표를 더욱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와줄 경제 지표에 따라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대선 후보 해리스가 참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던 암호화폐 행사에 불참했다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디지털 자산 우호적인 기대감이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향후 해리스의 움직임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CEO로는 SEC가 항소를 해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는데요. 또한 리플 기술적인 차트 흐름에서 $30 돌파 가능성에 대해서 비현실적인지 현실 가능한 목표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기 전에 제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의 수익을 기원하며 여러분들 수익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자료 전달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동안 리플 관련된 자료나 실시간 매매 등 단기로 수익 볼 수 있는 종목 추천까지 같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을 통해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모바일 전용 링크와 PC 전용 링크가 각각 준비되어 있는데요. 모바일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첫 번째 모바일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 PC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두 번째 PC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십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되고 있으니까요. 좋아요 버튼이라도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최근 경기 침체 우려가 나타남에 따라 경기 침체 우려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경우 시장은 빅스텝의 움직임을 확고히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외로 소매 판매가 긍정적으로 나와줬는데요. 이에 따라 경기 침체 우려를 말끔히 해소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에 따라 시장은 확실한 빅스텝의 움직임이 아닌 EOBP 베이비 스텝의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졌는데요.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는 안정적으로 둔화되면서 물가가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9월의 금리 인하가 25bp일지 50bp일지는 앞으로의 3대 지표에 달려있다고 하는데요. 물가 하강에 고용이 견조할 경우 25bp 인하,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급냉할 경우 50bp만큼 금리 인하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 홀 미팅에서의 발언을 시장은 주목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은 이런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되자 미 증시는 일제히 상승력을 가져간 부분이고 이로 인한 비트코인의 시장 자금이 다시금 미 증시로 이동하면서 현재 코인 시장의 거래 대금이 또다시 축소되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져서 해리스가 암호화폐 행사에 불참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에 따라 디지털 자산에 대한 우호적인 기대감이 다시 한번 꺾였습니다. 다만 미국 상원의원의 원내대표 척 슈머 의원이 암호화폐 친화적인 스탠스를 취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은 이번 타운홀 미팅의 최대 성과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즉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러한 기조 변화의 움직임을 보여준 것만으로도 앞으로의 해리스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가 되는 거죠. 해리스가 암호화폐 정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계획이나 입장을 밝히지 않는 이상 해리스는 암호화폐 업계의 신뢰와 지지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미 대선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암호화폐인 만큼 이제 시대의 흐름을 타고 가야 합니다. 암호화폐 투심이 강력하다라는 걸 인지한다면 향후의 변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해리스 역시 이제 막 후보에 서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이득일지를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 사안들을 모아 결정을 내리겠죠. 그때까지는 너무 속단해서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고 앞으로의 미 대선의 움직임은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 향후에 나와주는 이슈와 기사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관련된 자료들, 정보들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은 이에 따른 하방 압력으로 보시면 되시고요. 또한 최근 이어지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 역시 무시하지 못합니다. 전반적인 코인 시장의 영향을 우리 리플이 그대로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움직임을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 리플인데요. 현재 박스권 하단 라인을 지켜주고 241선까지 지켜주면서 상승 추세를 여전히 유지시켜주고 있습니다. 당장의 코인 시장의 전체적인 영향을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리플이 이런 폭발적인 움직임을 가져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지난번 말씀드렸던 대량의 에스크로 매도 물량이 있었는데요. 이 물량 중 절반 이상은 이미 세력들이 모두 흡수를 해 나갔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었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에스크로 물량만 소화를 시켜주고 나면요, 다시금 이 상단 돌파와 함께 폭발적인 랠리의 움직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근거는 바로 8월 28일 만기인 1.1달러 콜옵션이 지금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막대한 자금이 몰렸다라는 겁니다. 8월 말까지 1.1달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이 자금이 엄청나게 몰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8월 말일에는 1달러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입니다. 지금 현재는 외부적인 영향으로 주춤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리플은 여전히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리플은 소송에서 완전히 종료되면서 앞으로 남아있는 호재들이 줄줄이 있습니다. 그 호재들은 제가 영상 뒷부분에 말씀드릴 거고요. 이번 주 시장의 움직임이 미비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셔야 된다, 확실한 저점 구간에서의 더 많은 물량을 모아 가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이 어떻다 그랬죠? 외부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변동성이 매우 심합니다. 그에 따른 우리 리플의 가격 변동성도 심한 관계로 혼자서 섣불리 대응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차트 분석을 통해서 어느 라인에 지지를 만들어주고 있는지 해당 라인을 이탈하는 이 저점 신호가 만들어질 때마다 저점 타이밍에 맞춰 들어가는 비중과 매수가 모두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을 통해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모바일 전용 링크와 PC 전용 링크가 각각 준비되어 있는데요. 모바일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첫 번째 모바일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 PC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두 번째 PC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십니다. 어떤 금전적인 요구 절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되고 있으니까요. 좋아요 버튼이라도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리플의 최고 법률 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테는 SEC가 항소해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미 모든 소송에서 패소를 이어간 SEC이기 때문에 지난 약식 판결에 대한 항소를 이어가더라도 결국 SEC는 패소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를 한다 한들 두렵지 않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토레스 판사는 이번 판결을 통해서 다시 한번 거래소를 통한 XRP의 2차 판매, 즉 개인 판매는 증권이 아님을 다시 한번 반복했습니다. 이어 마찬가지로 최근 바이낸스 사례 역시 동일한 판결이 나와줬죠. 거래소를 통한 BNB 판매는 증권이 아니다. 즉 모든 암호화폐 2차 판매는 증권이 아니라는 법적 명확성이 만들어진 겁니다. SEC가 항소를 한다 한들 이 판결이 뒤집어질 일은 없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SEC가 항소한다 한들 두렵지 않고 그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죠. 소송은 이미 종료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소에 대한 걱정은 넣어두셔도 되고요. 그런데 우리 리플이 왜 이토록이나 폭발적인 랠리를 가져가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전반적인 시장의 외부적인 영향 코인 시장의 악재 때문입니다. 최근 기사를 통해 보시면 오늘 날짜 속보입니다. 비트코인 선물 지표 악화에 스테이블 코인 수요 감소까지 겹악재가 터졌다라고 하는데요. 롱 포지션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USDT 중국 위안화 프리미엄까지 감소가 맞물리면서 당분간 비트코인이 62,000달러 지지 회복은 어려워 보인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코인 시장의 대장인 비트코인이 폭발적인 움직임을 가져가지 못하고 있다는 건 우리 나머지 알트코인에게도 똑같은 그 영향을 받아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리플은 이러한 경계감을 가지면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은 기술적인 차트 흐름에서 폭발적인 메가 펌프의 가능성이 여러 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30달러와 최고 600달러까지 상승 가능하다라고 분석을 내놨는데요. 한간의 어떤 매체는 XRP가 30달러에 도달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라고 합니다. XRP가 30달러에 도달하려면 시가총액이 3조 달러에 달해야 하며 이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의 모 회사, 알파벳과 맞먹는 규모다라고 하는데요. 이 기업들은 매년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며 수백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따라서 XRP가 이러한 수준에 도달하려면 상당한 사업적인 번역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달러는 지금 현실보다는 신화에 가깝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다크 디펜더가 주장한 바로는 바로 0.6달러에서 36달러의 여정, 즉 이 다크 디펜더의 지금 분석을 보고 전문가가 이런 전망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 기사에서도 보시면 핀볼더 역시 비트코인을 넘어서는 시장의 가치를 초과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소송 종료 이후 리플의 호재를 보시면 충분히 비트코인을 넘어설 수 있을 만한 강력한 호재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 리플의 미국 거래소 내에서의 거래량이 소송 이전 수준으로 회복을 했다라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는 미국 시장 내에서 이제 리플이 규제의 명확성을 되찾았고 앞으로 미국 내 사업을 더욱더 확장시킬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거죠. 이제 소송 종료가 된 만큼 앞으로 숙제가 남아있죠. 소송 종료가 되고 나면 미국에서의 IPO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현재 리플이 미국 내 IPO를 준비하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어느 한 애널리스트는 리플이 IPO 시 $35까지도 상승 가능하다라는 전망을 내놨고요. 또한 비트노미얼에서 XRP 선물 상품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비트노미얼이 상품거래위원회 CFTC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티커는 XUS로 오는 13일 이후에 거래가 된다라고 합니다. 현지 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4일 거래를 시작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이와 관련해 거래소는 XRP는 이미 다수의 국내외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시장 조정 가능성은 낮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선물 상품 출시가 앞으로의 ETF 출시를 위한 중요한 진전이 될 수 있다라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그동안 SEC와의 소송으로 미국 내 모든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를 당했던 부분이었으나 이젠 오랜 소송에서의 승리로 미국 내의 규제 명확성을 가지고 사업을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미국 내 상품 출시가 됐다라는 건 이제 그 다음 스텝 ETF 가능성까지 높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더해져서 달러와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 출시까지 임박했습니다. 가격 변동 없이 교차 수익을 지원하는 만큼 송금 결제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더더욱 송금 솔루션에 있어 우위를 가져가기 위한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3분기 RWA 기반 금 토큰 출시까지 앞두고 있는데요. RWA는 실물 자산 담보하는 토큰을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부동산, 금, 예술품 같은 걸 토큰화해서 블록체인 내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인데요. 지금 현재 금의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바로 16조 달러, 하나로 2경 2천조 가량의 금액이 됩니다. 이 엄청난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금 토큰이 출시가 되고 그로 인한 수급이 들어오게 된다면 리플은 엄청난 트랜잭션 증가와 함께 폭발적인 상승이 만들어지게 되는 셈인 거죠. 즉 소송 종료와 함께 리플이 만들어낼 호재들은 이로써 어마무시한 부분입니다. 기업으로 따지면 생산, 유통, 판매까지 모두 섭렵해서 그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장악할 수 있는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고 이로써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까지도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지는 셈인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금의 시가총액만 보시더라도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리플이 엄청난 강력한 호재들을 품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30 이상의 상승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누가 1,500조까지 올라갈 거라고 예상한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죠. 이렇게 올라갔던 것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의 변화와 ETF 출시까지 만들어지면서 이런 움직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즉 우리 리플도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지금 이뤄지고 난다면 비트코인을 따라잡을 수 있는 강력한 코인으로서 자리매김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세력들은 지금 현재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 이 바닥 구간에서부터 계속해서 이 XRP를 매집해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이 박스권에서 횡보를 이어가고 있을 때가 우리에겐 절호의 매수 기회다라는 거고 해당 하단 라인을 이탈하는 신호가 만들어진다면 절호의 매수 기회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섣불리 들어가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신규로 진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분할적인 매수를 통해서 물량을 조금씩 더욱더 늘려가는 움직임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폭발적인 움직임에 만들어지는 이 돌파 구간이 만들어진다면 이 돌파 매매 타점에 대해서도 같이 공유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을 통해서 무료로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모바일 전용 링크와 PC 전용 링크가 각각 준비되어 있는데요. 모바일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첫 번째 모바일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 PC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두 번째 PC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십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절대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이라도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안전한 투자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